지금 정치권에서 개헌 이야기합니다. 개헌. 근데요. 에이가. 이게 되게 악의적인 거야.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지금 대선이 올해 있을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거가 큰 선거가 전국 선거가 3개가 돌아가는 거지. 네. 대선 5년마다 그렇죠. 지방선거 4년마다 총선 4년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번 대통령은 누가 되든지 간에 네. 3년만 해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랑 주기를 맞추고 4년 중임제하면 4년 단위로 돌아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별 미친 꿈 깨세요. 왜냐하면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두고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될 거라고 보고. 근데 이건 이렇게 있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4년 단위로 선거 3개가 돌아가고 네. 그중에 2개를 대선과 맞추면 어느 게 더 합리적이냐면 지방선거. 대선 4년짜리 이제 대통령이 네. 대선 중간에 총선 그리고 대선과 지선. 그다음에 중간에 총선 이렇게 가면 돼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통령이 5년짜리인데 3년만 하라고 안 맞아요. 안 맞아. 안 맞아요. 네. 안 맞기도 하고 그 정권이 성과를 내는데 개혁하고 여러 가지 성과를 내는데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이재명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을 때 지금 윤석열이 모든 걸 다 엉망으로 망가뜨렸잖아요. 그걸 다시 회복시키고 성과 내는데 5년도 짧은데 그러니까 3년 하라고? 이게 진짜 개 풀 뜯어먹는 소리. 아니 진짜 망쳐놓은 거 망쳐놓은 뭐 대통령실 이전이라던가 지금 망쳐놓은 국가 경제라는 거 외교 이것만 해도 3년 부족해요. 근데 뭐 어쩌라는 거 하다가 중간에 그러니까 말로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위하는 척하는 일부 비명계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개헌한 대통령은 출마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3년만 하시고 다음 대통령 한번 시킨 뒤에 4년 중임제가 됐으니까 다음에 출마하셔라. 요 주장을 펴고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에이, 여러분 머리 쓰시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올해 대선이 있어요. 네. 어차피 하면 5년짜리잖아요. 내년에 지선이 있어요. 네. 4년과 5년이 맞부딪히면 2030년에 만나요. 네, 만납니다. 시기도 비슷해요. 만나고 이런 게 있잖아.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이 안 되겠구나. 5년을 하고 나면 개헌하면 출마를 못 할 거예요. 어쨌건 간에 어떤 대통령이 잘했냐 못했냐를 2년 후에 이제 4년짜리 대통령이니까 2년 후에 총선에서 중간평가하면 돼요. 맞아요. 올해 딱 작년에 그 총선이 그런 형식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선과 지선 같이 하고 총선 2년 후에 하고 그다음에 대선과 지선 같이 하고 총선 2년 후에 하고 이 방식이면 훨씬 좋겠네. 이게 훨씬 맞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지금 이제 5월이나 요때 대선 있을 거라 예측하잖아요. 그럼 지방선거는 6월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합치기도 훨씬 원활합니다. 그 시기를 여긴 조금 그러니까 뒤쳐주고 여긴 좀 빠르게 지방선거만 조금 땡기면 되는 거네요. 되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재보궐선거도 사실 어떤 선거 있을 때 뭐 한 달 안에 이게 날짜가 비슷하면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충분히 조절 가능하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대선 투표율이 높잖아요. 70% 후보. 그러면 합쳐지면 지방선거의 투표율도 같이 높아질 수 있어요. 상승작용이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대선을 안 하고 개헌을 안 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타이밍에 개헌 이야기 하면은 개헌은 그 블랙홀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빨려 들어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막 87 체제에 의해 해왔던 일단 5년 단임대부터가 없애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어떤 시기 할 거냐. 나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모든 대선 후보들이 자기 임기 내에 당선되면 개헌을 하겠다라고 일단 소위 약속을 하고 이재명 대표도 개헌 안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개헌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서 임기 말에 개헌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차기 대선하고 지방선거 동시에 열리는 2030년에 목표로 개헌을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이재명 당선돼 가지고 3년 만에 이걸 지지자들이 받아주겠냐고.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금 개헌 주장을 하지 못한 거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사실은 탄핵의 시간이 이거잖아요. 그럼요. 역사에 단죄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이 내란 세력들을 처단하고 단죄하지 않고 가면 역사의 페이지를 그대로 미완으로 놔두고 가버리는 거예요. 개헌 이야기하는 순간 이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처단과 뭔가 역사적인 심판 이 기록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미루는 거고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님께서 2022년 대선 출마하실 때 여러 번 약속했어요. 여러 번.
그리고 다시 대선 시간 조기 대선 시간이 오면 개헌에 대해서 입장을 또 밝힐 시기가 올 거다. 근데 이 개헌에 대해서 가장 사기치고 있는 건 저는 한동훈으로 보여요. 대선이 열리고 대통령 당선된다면 개헌이 이끌고 3년 뒤 물러나겠습니다. 꿈 깨세요. 당선될 일도 없습니다. 제가 후보될 일도 없어요. 꿈 깨세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한동훈 대표는 책 쓰고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로 뛰어오르길 바라잖아요. 네. 앞으로 국회의원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분위기를 제가 쭉 댓글을 보니까 완전히 그 유승민 배신자보다 훨씬 더 찍혔어요. 네. 지지층에게.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윤석열이 그러니까 저 한동훈이 본인이 굉장히 지금 합리적이고 뭔가 계엄을 반대 그 계엄을 해지하기 위해 애썼던 거 좀 우리 타고 올라가십시오. 네. 한동훈은 윤석열과 샴쌍둥입니다. 샴쌍둥이 단지 그 김건희랑 틀어져가지고 저렇게 된 거지. 같은 몸이에요, 한 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개헌을 해야 됩니다만 시대 정신이나 이런 것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한번 생각해 봐요. 왜 3년짜리가 말이 안 되냐면 임기가 3년밖에 안 남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 개혁의 적기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1년 지나거나 2년 지나고 나면 벌써 레임덕에 빠져버려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이 없었다면 충분히 뭐 논의해 볼 만하지만 사실은 윤석열이가 내란 일으켜서 3년짜리로 끝나니까 개헌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온 건 맞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대선과 지선 맞추면은 아무 문제 없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요. 저걸 맞추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한 건 권력 구조를 바꾸는 개헌이 아니고요. 87에서 못 넣었던 것들 헌법에다 집어넣는 개헌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정치인들은 권력의 목을 매니까 권력 구조 개편 이것만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어떤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헌법에 담겨야 되는 거잖아요. 네. 87년도에는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개념 AI도 그때는 없었고 기후위기도 없었을 텐데 지금은 너무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30년 40년 사이에 바뀐 여러 가지 국민을 위한 그런 개헌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개헌 이야기를 자꾸 뭐 여야 막론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지금 파면 국면에서 굉장히 물타기라고 생각되고요. 그럼요. 오히려 지금 개헌 얘기를 하면서 이건 뭐 민주당 인사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오히려 윤석열에 빌미를 주는 게 지난번에 우리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최후 변론 때 뭐라고 했어요 윤석열이. 개헌 임기 단축 개헌을 포함한 본인의 뭐 하야까지 고민할 테니까 기각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사실 이용했단 말입니다. 빌미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건 절대 개헌 얘기를 지금은 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지금 그거잖아. 터미네이터 대사잖아요. I'll be back. 근데 지금 반응들 한번 볼게요. 김문수는 차근차근 고쳐야 된다. 이 사람도 욕심이 있어 지금. 홍준표는 4년 중임제 미국 정부통령제.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한국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다 절대 다수는 4년 중임제 했으면 좋겠다. 네. 뭐 미국식 정부통령제는 한국 정서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저거는 왜냐하면 부통령도 못 바꿔요. 선출직으로 뽑힌 사람 못 바꿉니다. 그다음에 러닝메이트로 가니까 오세훈은 자기가 될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한동훈은 자기가 3년만 하겠다 그러는데 개헌을 미리 하고 3년만 하고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 저격하는 거죠. 대세를 못 막겠다는 생각이 드나 보죠. 근데 김문수 아까 장관 차근차근 해야 된다 이거 본인이 약간 대통령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대표 입장에서도요. 지금 그 각종 방송 나가서 이 이야기 질문이 나오면 개헌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해도 되거든요. 지금은 정말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다 이런데 맞습니다. 다른 컨텐츠로 비명계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뭔가 이렇게 각을 세울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요하지도 않고 어차피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30년이면 맞출 수 있는 상황까지 오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개헌 받아줄까 말 거야. 지금 답할 필요가 없는 말을 맞습니다. 답하면서 이재명이 뭔가 꿀리는 게 있으니까 답을 못하네라는 식으로 프레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도 개헌 필요성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거 내란 극복이나 이런 거 집중하지 않고 개헌 이야기하면 진짜로 그래요. 이제 개헌으로만 빨리 들어가요. 의제가 정치권 논의와 의제가 그쪽으로 가고 언론의 어떤 시각이나 보도량, 보도가 다 전부 다 개헌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고 맞습니다. 비명계와 저 국민의힘 대선에 헛꿈을 꾸고 있는 저 주자들이 저렇게 이재명 대표님을 개헌으로 압박해도 타격감이 1도 없습니다. 자, 타격감 없어. 백거북님 새날에서도 하지 마시오.
근데 이거는 해드려야 돼. 그래야 누군가 개헌 얘기할 때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개헌 얘기하면 시끄러 임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관련해서요. 대선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오늘 뭐가 있었냐면은 명태균이 서울 올라오겠다 그랬어 이제. 그러니까요. 국회에서 발언하겠다 그랬어. 네. 30명 정도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관련 정치인 30명들 다 뒤졌어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 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복당 여론조사 실시한 날 450만 원 입금. 이틀 뒤 홍준표 복당 선언. 그러니까 복당 되지도 않았는데 입금했네요. 명태균이가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있을 때 일단 여론조사를 진행을 해요. 5월 8일 날. 그리고 5월 9일 날 결과를 공표하고 언론에 보도합니다. 그리고 5월 10일 날 홍준표 복당 기자회견을 하는데 말하자면 홍준표가 복당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 여론조사 27대 65 복당 찬성하는 65가 만들어지거나 하니까 국민이 그러면은 나 복당해야지 요거를 명태균이 만들어준 거예요. 미래 한국 연구소. 그러니까 아이고 고맙다라고 PNR. 450만 원을 입금하고 나서 뭐 제 뜻은 아니고 국민의 뜻이니까 국민의힘 입당할게요라고 했던 바로 그 윤석열 같은데. 뭐 그놈이.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맥락이 보이는데 홍준표 쪽에서는 난 몰랐다. 지금 홍준표 작전은 그거예요 이제. 몰랐다. 모르세. 근데 홍준표 아들과 홍준표 최고의 절친이 끼어서 하는데 아버지 모르게 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버지한테 저 여론조사 이런 거 하나 나왔는데 요거 갖고 여론조사 명분으로 해가지고 복당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준표 하고 싶어 죽겠는데 혼자 정치한다는 게 외로운 거잖아요. 맞아요. 명태균 여론조사를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큰 당에다가 나오면 더 그 헛헛함이 심하죠. 또. 2023년 5월 11일 날 홍준표 아들이 명태균한테 보낸 거예요. 진짜 고마웠던 것 같아. 대구 트로트 페스티벌 표 매진 필요하시면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명태균이 감사합니다 하니까 국회의원 저기서 다 하네요. 그러니까 보내주신 티켓 고맙습니다. 받았어요. 받았어. 네. 언제든 말씀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명태균은 은인인 거예요. 그렇죠. 별걸 다 해주고 싶은 거야. 심지어 트로트 표까지. 심지어 홍준표 아들 친구가 명태균 부인 생일까지 챙기잖아. 근데 왜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그건 바보인 거예요. 홍준표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측근보다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인 거잖아요. 지근거리에서 홍준표 시장의 선거를 도와줬던 걸로 보이고 또 그리고 홍준표의 가장 가까웠던 뭐 친구, 측근이라고 한 사람이 명태균 씨와 직접 관여돼 있어가지고 논란이 되니까 또 뭐 시에서 일하다가 또 그만두고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홍준표 시장을 둘러싼 아주 가까운 측근들이 명태균에게 저렇게 직접 문자 주고받고 관여돼 있고 돈 입금하고 했는데도 홍준표는 모른다? 가족들끼리도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심지어 말도 안 본인 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 뭐 부인부터 시작해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국민의힘 첫 토화라고 하는 거는 이번 대선은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이재명 대표가 되는 걸로 치더라도 국민의힘은 쉽게 말하면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누가 나갈 거예요. 명 묻은 사람, 안 묻은 그래서 사람. 국민의힘에도 친명계가 있고 비명계가 그러니까, 있다고. 그래서 명태균을 안 묻은 사람 비명계가 좀 있는데 거기는 비명계 거기도 역시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서정욱의 주장에 의하면 한동훈과 명태균의 딜이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 있잖아. 이제 그 서정욱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은 검찰 내부에 한동훈 라인이 있어가지고 명태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결국 이게 이 명태균 수사가 한동훈의 유력한 어떤 대선 후보의 경쟁 상대를 제거해주고 명태균 묻혀가지고 부담스럽게 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명태균 자체도 변호사 통해서 한동훈은 나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 논리가 맞지 않은 게 지금 사실 임명한 사람은 한동훈 라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오히려 친윤 윤석열 라인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한동훈과 윤석열 특수부 라인으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정점에 있는 사람이 윤석열 라인이기 때문에 그건 좀 맞지 않느냐. 다시 개헌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또 개헌. 우리도 개헌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해야죠. 이게 기형적인 거죠. 전두환이가 박정희가 18년을 해먹었기 때문에 전두환이 나는 영구 독재 안 할 거야 라고 7년 단임을 만든 기형적 구조예요. 근데 1987년에 6월 항쟁이 일어나고 나서
민주화가 되면서 7년 너무 길다. 그래서 5년으로 이상한 어중간한 타입의 산물이에요. 네. 5년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뭔가 좀 일을 해보려고 하면 단임제이기 때문에 못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이런 측면이 있고 빨리 오고. 그 이런 게 있어요. 윤석열이가 4년 중임제 대통령이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자기가 연임하기 위해서 네. 얼마나 많은 부정선거를 했겠어요? 아, 부정선거. 그러니까 모든 제도는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가 지금 4년 5년 단임제를 그것도 양에 안 차가지고 영구집권 하려고 했어. 노상훈 수첩에 나오잖아. 삼선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통일 대통령 어떤 여성분 김건희. 여성분 이름 성명이 너무 계속 얘기했네. 여성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는데 개헌을 했으면 좋겠죠. 뭔가 좀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한 8년쯤 하면서 뭔가 빌 받아가지고 막 개혁도 좀 하고 네. 뭐 장기적 사업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맛 좀 볼라 그러면 그만두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윤석열이가 그게 못마땅해서 영구집권을 깼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4년 중임제 개헌으로 가는 것이 급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일단 내란 극복해야 되잖아요. 경제 다 망가졌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국론이 분열되고 보수 진보 반쪽 났다 그러잖아요. 이거 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같은 능력 있는 분이 IMF 똥 치우느라고 엄청 고생하시면서도 몇 년 동안. 광 케이블 깔고 K컬처의 기본을 깔았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김대중 뭐 또는 이재명 대표 같은 진짜 능력자들이 한 8년쯤 집권하면 좋겠지.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5년 하시고 개헌해가지고 4년 중기로 바꾼 다음에 한 번 더. 그다음에 대통령 한 번 해 누군가가. 다른 사람. 본인이 한간 출마를 못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4년 후에 한 번 더 출마했으면 좋겠어. 근데 연임해서는 못 해요? 그거 본인 시대에 개헌을 해버리면 본인이 다음에 못 나가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헌법을 개정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그거 윤석열 때 하자. 욕먹지. 근데 저는 이 오세훈 케이스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오세훈이 3선 넘었잖아요, 벌써. 2번 하고 뭐 몇 번 연속 3번을 못 하는 거잖아. 서울시장 같은 경우. 경우는. 지금 4선이 지금 4선이잖아요. 이런 케이스도 있다. 참고해 볼 만하다. 네. 연임은 연속해서 못 하는 거고. 못하는 중임은 2번 못 하는 거고 그거거든요. 그런 거니까 4년 중임제로 가면은 민주당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댓글창에 한번 써봐요. 그분이 5년 이재명 다음에 4년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출마하는 김남국. 무슨 그 권력을 그렇게 물려주지. 장난입니다. 자, 결론 지금은 아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 구자 형님. 한동훈이는 학교 가야 할 놈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나오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뺀질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백승대 TV님, 내란 정역자 이재명 책을 냈습니다. 푸나님, 임세현님 그리고 김남국 의원님 응원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개헌 얘기하는 자들 반 이재명이라고 하셨는데 저 책은 조만간 우리가 소개할 날이 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댓글창에 막 김민석, 정청래, 마차님. 여성 대통령 나오나요?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부 끝.